미국에 이어 중국의 유동성 공급도 시작되며 글로벌 자산시장의 파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파티에 초대받진 않겠죠. 앞으로의 유동성 파티에서는 즐길 자격이 있는 분들만 초대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그 자격 만들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59K부터 69K까지 이어진 큰 폭의 상승 후 단기 조정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 조정을 그동안 상승으로 인해 쌓인 단기적인 과열을 시키기 위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비트코인이 이번 조정으로 다시 하락 채널로 돌아가 지루한 하락세가 지속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걱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다뤄볼 것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비트코인이 하락 채널의 상단, 즉 65K를 완전히 돌파하여 일봉 마감하지 않는 이상 상승 관점을 유지할 계획이고요. 비트코인이 65K 근처까지 내려가면 그동안 매수하지 못한 기관과 개인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단기간 내로 반등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불안하신 분들은 비트코인의 200일선을 기준으로 하여 64K를 최소 4시간 본 캔들의 몸통으로 돌파하게 된다면 가지고 계신 포지션을 일부 또는 전부 정리하신 후 관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4K까지 내려준다. 이건 내려준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차곡차곡 아래서부터 롱 물량을 쌓아왔던 세력들이 64K에서의 매수 기회를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상승 관점을 유지하는 이유를 크게 차트적 관점, 온체인 데이터, 매크로 경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적 관점입니다. 차트적으로 하락 채널을 이탈하는 첫 판은 강력한 임펄스 파동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번 59K부터 69K까지 이어진 하락 채널 돌파 파동을 임펄스 파동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5파가 모두 나오고 ABC 조정이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정은 이 5파의 피보나치 되돌림상 0.382 구간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65.4K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0.236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서 0.236 구간에서 지지가 한번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뚫고 내려가지 못하고 ABC의 C파가 절단 형태로 마무리되어 0.236 구간인 67K 자리에서 조정이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온체인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먼저 청산맵을 보시면 이번 하락은 청산맵상 꼭 나와주었어야 할 하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청산맵이란 비트코인 선물 및 마진 거래에서 강제 청산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시각화한 지도입니다. 청산맵은 특정 가격대에서 포지션이 청산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나타내며 거래자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하고 전략을 세우는 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러한 청산맵의 주요 기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규모 청산 구간 파악입니다. 청산맵은 특정 가격대에 얼마나 많은 청산 주문이 몰려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특정 가격대에 많은 롱 포지션이 잡혀있다면 가격이 해당 구간 아래로 떨어질 경우 강제 청산이 발생해 큰 매도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 심리의 이해입니다. 청산맵을 통해 트레이더들은 시장에서 특정 가격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청산 주문이 많이 몰려있는 구간은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포지션을 많이 잡고 있는 곳으로 이는 시장의 중요한 지지선이나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청산맵을 보시면 이번 상승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추경롱을 진입해 67.5K에서 68K 사이에서 강력한 롱 청산 물량들이 대거 포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력들이 힘들게 돈을 써가며 올린 가격인데 그 수익을 개미들에게 친절하게 나눠주고 싶진 않겠죠. 세력들은 이번 하락을 통해 단기 상승 막바지에서 고배로 롱 포지션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상승 열차에서 하차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온체인 데이터는 스테이블 코인 공급 비율 오실레이터입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의 구매력 대비 비트코인의 과매도 상태를 시사하며 지금의 수치는 2022년 중반 이후 볼 수 없었던 최저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 과매도 수치가 2022년 중반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죠. 이 수치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난 7개월간 비트코인이 하락 채널을 그리며 횡보하긴 했어도 극단적인 과매도에 이를 정도로 가격이 많이 빠진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요. 하지만 실제로 지난 7개월간 비트코인의 매도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그만큼 매수 세력이 받쳐주었기 때문에 이전 사이클과 같은 마이너스 30%가 넘는 대폭락이 나오지 않은 것인데요. 이는 지난 7개월간의 지속된 매도세로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들의 사이에 손바뀜이 진행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 근처에서 산 세력들이 지금의 가격에 만족하고 엑시트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서 본인들이 그랬듯 신규 세력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싶겠죠. 아직 비트코인의 상방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온체인 데이터상 이미 상승 추세 전환에 거의 성공했다고 보고 있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들이 시장에 던지는 물량은 현재 신규 플레이어들이 모두 줍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근거로는 해당 온체인 데이터를 보았을 때 소액 투자자 비중이 지난 4개월 만에 최대치로 회복하게 되었는데요. 과거부터 해당 데이터가 양수의 영역으로 전환되었을 때는 지금처럼 눌림이 발생했을 때 더 큰 상승의 영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궁극적인 포인트가 되었었습니다. 만약 미결제 약정만 과열된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 비중도 늘지 않았더라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해 봐야 하지만 지금 정도의 휩소로 나오는 작은 조정은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됩니다. 또한 이더리움도 이야기를 빼먹을 수 없는데 ETF 개방 이후 비트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은 ETF 상품군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더리움 매집 활동이 극대화되면서 1월 대비 2배 이상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이더리움 ETF는 저조한 성과를 이루고 있음에도 점진적으로 매집 주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역시나 가치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지금도 물론 시간이 지나야만 사람들이 외면할 때 둘도 없는 기회였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비트코인 레버리지 비율이 과열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오버 레버레이지드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시장에 과열이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분석이 됩니다. USDT 선물 시장의 레버리지 비율 증가는 선물 주도 가격 상승이 임박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열이 아닙니다. 충분한 유동성이 선물 시장에 준비되어 있는 흔적입니다. 그래프의 첫 번째 네모 박스들을 보시면 2020년 10월 상승 사이클 직전에도 USDT 선물 레버리지 비율은 최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지금이 그때라면 똑같이 과열로 해석하면 5개월 동안 2배 이상의 상승을 놓치게 되고 뒤늦게 매매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과열을 조정의 신호로 해석하고 비트코인 거래소 입금이 조정 신호로 해석한다면 추세가 시작되고 본인이 원하는 자리는 한 번도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온체인 데이터상 이번 주 목표가는 얼마가 될까요? 이번 주 목표가는 욕심 없이 68.5K이며 해당 영역은 과거 32만 개에 달하는 활성 주소가 매집했던 구간으로 주소 한 개당 1BTC를 매수했다는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해당 라인은 약 30조 원 이상 거래되었던 중요한 라인입니다. 현재 하락은 시장 수요 대비 투기성 자본이 유입된 상황으로 인위적인 움직임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68.5K에 예치했던 플레이어들이 일부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 구간으로 판단되어 매수 관점은 동일하나 이번 10월 68.5K를 넘긴 상태에서 월봉 마감하게 된다면 연말까지 상승 랠리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매크로 경제 상황에 대해 알아보면 11월 7일 예정된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각종 자산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중 중국의 기준금리인 LPR이 0.25% 인하됨에 따라 유동성 공급에 맞춘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조만간 지급 준비율까지 추가 인하할 것이란 예측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의 지급 준비율이란 상업은행들이 예금의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이를 설정하고 관리하며 지급 준비율을 조정하여 국내의 통화 공급량과 유동성을 관리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사용되는데요. 중국은 경제 상황에 따라 지급 준비율을 자주 조정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 성장 둔화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있을 때 중국 정부는 지급 준비율을 인하여 은행들이 더 많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경기 부양과 자금 조달 여건 개선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반면 경제가 과열될 때나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을 때는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여 시중 자금 유동성을 줄이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경제 성장 둔화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 둔화를 대응하기 위해 지급 준비율을 몇 차례 인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자금 조달 여건을 완화하고 기업과 가게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는 데 목표를 두었는데요. 따라서 이번 미국발 금리 인하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지준율을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자산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비트코인의 하락 조정에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차트적 관점, 온체인 데이터 해석, 매크로 경제 뉴스를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자산시장의 관점에는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근거를 통해 플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아무 계획 없이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숫자만 보고 트레이딩을 하게 된다면 이를 가지려 했을 때 이를 잃게 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정답은 존재하지 않지만 본인만의 독보적인 계획과 목표가 없다면 제로섬 게임의 법칙처럼 매매 빈도수가 늘어날수록 무의미하게 자기 자본을 깎게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트레이딩을 해야 할 때와 안 해야 할 때를 구분해서 지금처럼 공격적으로 이행해야 할 시기에는 원칙대로 과감하게 움직이는 스타일로 꾸준하게 정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일 내용을 정리하자면 현재 저는 상승 관점 동일하며 하락 트렌드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매수 포지션 유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최근 제 영상들을 분석해보니 구독을 안 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70% 이상 된다는 것을 확인해버렸습니다. 저는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제가 양질의 컨텐츠를 기획하고 열심히 만들게 하는 원동력이고요. 유튜버는 그 관심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구독자 수인 것 같습니다. 만약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통해서 코인 소믈리에 채널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제가 텔레그램 방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영상에서 다루기 애매한 내용이나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드릴 수 없어 아쉬웠었는데요. 텔레그램을 통해 매일 공유되는 암호화폐 뉴스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주요 이슈를 체크하고 추가로 비트코인 실시간 시황도 함께 알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들은 영상보다는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알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고 그만큼 빠르게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램 참여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으니 클릭만 하시면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